자, 그래서 우한폐렴으로 갑니다. 빌 게이츠, 요거는 꽝매 거 영상을 참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세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당연하지요. 중국은 세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를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그 사스가 일어났을 때 중국은 이미 전산화를 시작했습니다. 디지털화를 시작했어요. 제가 사스 때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니까 그게 2001년도? 2002년도? 그때쯤일 거예요. 아마 사스가 있었던 게. 중국에서 사스가 한번 돌면서 전염병이 확 퍼질 때 중국은 13억의 인구에 의료가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다고요. 그래서 사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중국은 그때부터 디지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화는요, 한국보다 앞서 있어요. QR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해요. 심지어 거지한테도 QR코드를. 거지가 한 푼 줍쇼 하는데 그 앞에 이게 써 있잖아요. 거기 QR코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핸드폰 띡 하면은 뭐 1,000원 이렇게 적선이 가능하다고. 没有零钱，没有零钱，没有零钱，我们都没有零钱。我去。 그 정도로까지 중국은 발달되어 있어요. 이 제도가. 비대면 지불 방식에 대해서 중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게 중국 기술일까? 그렇진 않을걸? 중국이 뭐가 있어? 개뿔도 없지. 단 중국이란 나라가 그런 걸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죠. 네, 아주 좋은 환경. 그래서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동참자이죠. 동참자지. 실험실의 쥐도 의료과학의 동참자이죠. 실험실의 돼지도 인류의 의학 발달을 위해서는 동참자이긴 하죠. 어떠한 의미의 동참자냐가 중요하지. 동참자는 맞죠. 그랬고, 자, 일본에서도 계속 비상사태 선포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다고. 자, 세계가 글로벌 경제가 하나로 합쳐져 갖고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움직였는데 전염병 때문에 통제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통제 사회가 되면 여러분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국 안 돼요. 한국도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자, 자급자족이 안 되는데 전염병 때문에 서로가 교류를 끊고 격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필요해. 석유도 수입해야 되고 나무도 수입해야 되고 플라스틱도 수입해야 돼. 물건을 만들면 수출도 해야 돼. 이게 다 교류야. 근데 교류를 하지 말라 그래. 안 하면 죽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이 발생하냐? 무인 시스템, AI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교류를 하게 되면 문제를 발생시키고 전염병이 퍼지니까 AI를 통해서 무인 항법, 무인 자동 시스템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는 암호화폐로, 전자화폐로 하게 되는 거예요. 비대면. 이 신용카드도 대면입니다. 제가 카드를 주면 저쪽에다 카드를 꼽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카운터 앞에다가 놓대. 계산할 때 그냥 거기다 꼽으라고. 카운터에서 내 카드를 받는 게 아니라 왜? 카드를 받으면 서로 만지게 되잖아. 그래서 비대면, 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사라지죠. QR코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찍는 거지 그냥. 그렇게 계산. 이미 시작됐잖아요. 각종 뭐 삼성페이가 됐든 이런 거 이미 하고 있잖아. 이걸 좀 더 상용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속화 시키는데 전염병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걸 하는데 전염병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전염병 때문에 이 속도는 가속화되는 거예요. AI 한법장지도 가속화돼서 만들어져요. 예. 왜? 노조가 개길 수가 없어. 뭐 운송노조, 뭐 무슨 노조 많잖아. 이런 애들이 개길 수가 없어요. 왜? 전염병인데. 죽을 수도 있는데 못해. 예. 노조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런 무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바이러스가 정부 통제에 정당성을 주었네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래도 이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선거랑 지금 연결해서 내가 제목을 붙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얘기한 주제는 선거랑 관련이 없을 것 같잖아. 이거 선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 부정선거를 왜 뒤집을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었고 오바마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었고 우한폐렴 예를 지금 든 겁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지금 비대면 빅브라더 시대가 오고 있다. 자,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로 새 질서를 준비한답니다. 새 질서가 뉴 워드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싸움은 정보화 싸움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정보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응? 근데 모든 사람, 70억 인구를 통제하는 것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통제가 가능해져요. 한 사람 하나하나를 다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지금도 민주시대에 그런 거 안 되거든요.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그거 하려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반도체 회사가 필요해요. 미국은 그래서 중국 화웨이를 버리고 한국의 삼성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이 반대해요. 물론 문재인이 반대를 해. 예.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적들을 보십시오. 월스트리트, 연방준비은행, 언론, 오바마 행정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적이었고 트럼프를 도와준 세력은 소셜 미디어였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지금 빌 게이츠랑 마크 주커버그가 하는 우한 폐렴을 기반으로 해서 감염자 색출을 위해서 한다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은 감염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 통제나 감시까지도 부정적인 의미로, 좋은적 의미로 얘기할 땐 보호, 관리. 뭐 어쨌든 뭐 단어는 뭐로 붙이든 간에 그렇게 시스템이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래프 보여주세요. 행정부, 즉 전통적인 정부 기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 화폐가 암호화폐로 넘어가면서 연방준비은행을 중심으로 했던 여태까지의 달러 기반의 패권이 무너집니다. 언론, 당연하죠. 소셜미디어가 힘을 얻으면서 언론의 힘은 사라져요. 월스트리트 주식? 당연하지. AI가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저런 사람들을 적으로 둔 트럼프는 자기가 재선을 하고 자기가 지금 원하는 8년 동안의 정치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정책,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협력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 협력자를 누구로부터 구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바로 정보통신기업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를 괴롭히는 전통적인 엘리트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흥 엘리트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된다예요. 그게 누구냐? 정보를 장악한 세력이에요. 정보를 장악한 정보회사와 손을 잡는 거라니까. 이 정보회사가 기존의 모든 패권을 다 제로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라니까. 즉 오바마 행정부 때, 오바마 캠페인, 트럼프 캠페인 때 있었던 이 소셜 네트워크의 선거전은 기존 엘리트 세력을 무너뜨리고 신흥 엘리트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되는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봉건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엘리트였던 교황, 왕, 귀족, 기사, 이 집단들을 무너뜨리고 산업화 세력, 길드 조합으로부터 시작됐던 젠틀리 계층들이 성장을 해서 오늘날의 엘리트라는 자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권력의 이동, 파워 시프트라고 하죠. 이게 일어났던 현상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전통적인 엘리트였던 금융가 집단, 월스트리트, 연방준비은행, 그 다음에 뭐 이게 전통적인 관료 집단 등등등 이런 집단을 누르고 정보화 사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구조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정보기업이 전통 엘리트를 딛고 올라서는 변혁의 시기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딥스테이트와 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딥스테이트와 전쟁이 아니라니까. 엘리트들 간의 이권 경쟁이에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정보화 기업이 이길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과학기술이 나왔고 그 과학기술의 흐름에 의해서. 왜냐?
봉건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를 갈 때, 그럼 왜 봉건 시대가 산업화 세력한테 밀렸느냐? 쪽수도 봉건 세력이 더 많았고, 당시에. 예를 들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봐요. 도쿠가와 막부의 군대가 숫자가 메이지 군대 숫자보다 10배 이상 많았는데도 졌어. 왜 졌느냐? 사무라이가 칼을 휘두르면 뭐해? 얘들은 기관총을 쏘는데 다다다다다. 라스 사무라이 보셨죠? 10년 동안 폭발해서 돌을 닦아갖고 검신이 되면 뭐 하겠어? 총 쏘는 법 5번 배운 농민이 이기는데 총 한 방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산업화 시대의 엘리트 금융 부자 세력들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엘리트를 이길 수 없게 된다니까.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의 문제야. 정보 기술의 발달로 전통 엘리트 세력을 능가하게 돼버렸다니까. 이 과정 속에서 트럼프를 죽이기 위해서 난리를 쳤던 거야. 매스미디어, 월스트리트, 뭐가 됐던 간에 왜 바뀌는 시대를 바뀌지 못하게 잡으려는 거지.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이건 원래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미국이 화해 먹으면 게임 끝?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미국은 화웨이를 인수한다. 중국이 어떻게 될까요? 중국 분할될 수도 있고 분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뭐다? 중국이 공산당이 붕괴되고 분할되느냐 안 분할되느냐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힘을 잃으면서 중국이 만들었던 중국 공산당이 통제했던 힘의 원천인 정보, 물론 거기에 화웨이와 ZTE 같은 회사들, 정보 회사들을 미국이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가져갈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됨으로써 중국의 13억 인구는 완전히 미국의 컨트롤 아래 들어오는 거라고. 물론 스키다시로 한국도 들어갑니다. 왜? 지금같이 중편에 줄을 섰기 때문에.